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지하 밑에 지하 또 있다는 좀 강렬한 제목의 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시장, 특히 그 2차 전지랑 건설주 중심으로 투자 전략 그리고 또 심리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통찰이 담겨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자료가 현재 시장의 어떤 특정 섹터 움직임을 굉장히 예리하게 포착하면서 또 동시에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 원칙이 뭘까? 이런 걸 좀 생각하게 만들어요. 아, 그렇죠. 특히 그 2차 전지 급락이랑 또 특정 건설주 급등, 이 완전히 상반된 사례를 비교하면서 중요한 투자 교훈을 좀 짚어보는 게 네, 이번 분석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료 첫 부분부터 좀 섬뜩한 경고가 나오네요. 2차 전지주 이야기인데요. 네네. 지하 밑에 지하 또 있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하락 추세의 위험성을 엄청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에코프로비엠 같은 종목들 계속 하락하는 거 보면 진짜 단순히 싸졌다고 덥석 싸는 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좀 확 와닿습니다. 네, 맞아요. 이 표현이 정말 핵심인데 한 번 추세 방향이 꺾이면 생각보다 훨씬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그런 시장의 속성을 딱 꼬집는 거죠. 훨씬 더. 네. 가격만 보고 이제 바닥이겠지 하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 그 함정을 딱 지적하는 겁니다. 추세의 힘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그런데 이 하락세와는 정말 완전히 정반대 쌀에도 아주 흥미로워요. 현대건설인데요. 현대건설이요? 네. 1월 말에 추천한 뒤에 주가가 24,000원대에서 54,000원대까지 거의 2배 넘게 올랐다는 거예요. 점이에요. 아니, 보통은 악재 뜨면 피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보통은 그런데 바로 그 점이 이 자료의 중요한 통찰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뉴스나 기본적인 분석 이것보다는 시세 자체의 힘, 그러니까 이미 형성된 추세를 읽는 그 직관이 때로는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직관이요. 네. 그리고 여기서 피라미딩 전략, 그러니까 오르는 주식을 확인하면서 계속 비중을 늘려가는 방식, 이걸로 수익을 극대화했다는 점도 좀 눈여겨볼 부분이에요. 단순히 저점 잡으려는 시도와는 좀 차원의 다른 접근법이죠. 피라미딩, 저점 접기가 아니라 네. 이런 상반된 사례들을 보니까 결국 중요한 건 감정이나 예측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이런 결론으로 가는 것 같아요. 스콧 애덤스의 시스템이란 책까지 인용하면서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서 팜 시스템 이런 것도 언급되던데 아마 미리 정해둔 원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규칙 기반 시스템을 말하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감정적인 판단이나 어떤 개인적인 예측 대신에 검증된 원칙과 시스템에 따라서 실행하는 것. 그 중요성을 아주 역설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추세 추종 전략과도 되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상승 추세가 확인된 종목에 집중하고 허락 추세는 과감히 피하는 원칙 말입니다. 추세 추종. 네. 그래서 내 생각을 버려라. 고수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게 공부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결국 내 안에 어떤 편견이나 감정보다는 객관적인 시장 신호, 그리고 검증된 시스템을 따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에 대한 경고도 상당히 구체적이던데요. 특히 미국 주식 레버리지 ETF 있잖아요. 소위 2배, 3배짜리 상품들. 네, 레버리지. 이거 위험성을 실제 손실 사례, 테슬라나 엔비디아, 2배 ETF 사례를 들으면서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네네, 맞아요. 본래 주식은 아직 전고점 근처에도 못 갔는데 레버리지 상품은 훨씬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지적. 이건 진짜 주의해야 할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주의해야죠. 더 나아가서 조지프 그랜빌의 말을 인용하면서 장기 보유할 핵심 종목은 파멸을 초래한다. 이거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도발적인 주장까지 소개해요. 파멸이라니 좀 세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무조건 장기 투자가 나쁘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과거의 영광에 기댄 어떤 맹목적인 믿음, 예를 들어 이 종목은 무조건 장기 보유하면 돼 이런 생각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로 읽어야 합니다. 맹목적인 믿음. 네, 시장 상황은 계속 변하는데 과거의 성공 방식만 고집하면 안 된다는 거죠. 테슬라, 엔비디아, 2차 전지, 삼성전자 같은 그런 인기 주식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좀 경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시장 전망에 대한 부분도 그냥 지나칠 수 없네요.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미국 주도주들, 이 힘이 좀 빠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네. 오히려 한국이나 중국 시장, 예를 들어 BYD가 신고가를 기록한 사례를 들면서 이쪽에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겨요.
원화 강세 가능성도 같이 언급하고요. 네, 그 부분도 흥미롭죠. 아무래도 글로벌 자금 흐름이 좀 바뀔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자금 흐름의 변화? 네,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온 미국 빅테크 중심의 투자가 앞으로도 계속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투자 시야를 좀 더 넓게 가질 필요가 있다는 그런 시그널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의 핵심은 결국 시장의 어떤 소음이나 내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만의 원칙과 시스템을 갖고 투자에 임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그 지하 밑에 지하라는 하락 추세 경고랑 장기 보유가 파멸을 부를 수 있다는 주장. 이거는 현재 시장 상황과 맞물려서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시장은 정말 늘 변하고 오늘 최고 인기 있는 주식이 내일도 최고일 거라는 보장은 전혀 없죠. 자료에서 인용한 그랜빌의 말처럼 주식시장의 일종의 경매장과 같다면 경매장. 네, 우리는 어떻게 그 안에서 분위기에 그냥 휩쓸리는 눈먼 투자자가 되지 않고 현명하게 가치를 판단하면서 참여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 각자의 투자 원칙을 세우고 또 점검하는데 작은 영감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